야, 너 혹시 인지 부조화라는 말 들어봤어? 뭔가 되게 어려운 심리학 용어 같지? 근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진짜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이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오늘은 이 인지 부조화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생기는지, 또 우리가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도 무려 10가지나 준비했으니까 아마 너도 이거 딱 내 얘긴데? 하면서 무릎을 탁 칠걸? 자, 그럼 인지 부조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이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내 삶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럼 인지 부조화가 정확히 뭘까?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행동하는 거랑 서로 다를 때, 또는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신념과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 서로 안 맞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즉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일치 상태를 의미해. 예를 들어 담배는 몸에 진짜 안 좋아. 건강의 적이야. 라고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이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왜 피우지? 라는 찜찜함과 불편함이 생기잖아. 바로 그런 게 인지 부조화야.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게 돼. 정말 흥미롭지 않아?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조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야. 누가 강제로 시켜서 억지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지 부조화가 잘 생기지 않아. 내 의지로 선택했을 때 비로소 마음속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두 번째는 한번 선택한 행동을 되돌릴 수 없을 때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강한 인지 부조화를 느끼게 되지. 세 번째는 내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을 경우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심리적인 불일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런 불편한 마음의 정도, 즉 인지 부조화의 강도는 관련된 인지나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나의 핵심 가치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관련된 가치가 클수록 인지 부조화로 인한 불편함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이 불편하고도 미묘한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볼까?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태도 변화야. 이건 내 행동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지. 다시 말해, 내가 이미 저지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 원래의 태도나 신념을 수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건강에 정말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계속 술을 마셨을 때 나중에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술 좀 마셔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내 태도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흔해. 두 번째는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 변화야. 이건 내 원래의 생각이나 태도에 맞춰서 내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술 너무 많이 마셨어. 건강이 진짜 나빠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겠어. 하고 결심하고 실제로 술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거지. 심리적인 불편함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세 번째는 인지 왜곡, 즉 자기 합리화야. 이건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을 때 어차피 저 포도는 엄청 시고 맛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지. 현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갖고 싶었던 아주 비싼 옷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을 때 사실 저 옷 나한테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 디자인도 좀 촌스러워 보이고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처럼 말이야. 네 번째는 정보 선택이야.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반대되거나 불편한 정보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야.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잖아. 특정 의견에 동의하는 뉴스나 글만 찾아보고 다른 관점의 정보는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지. 다섯 번째는 중요성 축소야. 이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행동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줄여버리는 거지.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정이야.
이건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아예 상반되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면서 불편한 현실이나 책임을 외면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10가지 들어줄게. 아마 너도 이거 딱 내 얘기잖아 싶으면서 깜짝 놀랄걸? 첫 번째 예시는 흡연이야. 담배가 폐암이나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 건강에 정말 나쁘다는 거 누가 몰라? 상식적으로 다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때 이들 마음속에는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피우지? 라는 강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데 이걸 해소하려고 스트레스 해소엔 담배가 최고지. 나는 괜찮아, 건강해. 가끔 피는 건 괜찮아. 나는 폐가 튼튼해서 괜찮아. 또는 담배 끊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몸에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득하고 합리화하는 거야. 두 번째는 다이어트야. 맨날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꼭 성공할 거야 하고 다짐하고 나서도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경험 다들 있잖아. 그러고 나서 엄청난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게 돼. 이때 우리는 오늘은 치맥데이잖아. 딱 하루는 괜찮아. 내일부터 진짜 딱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돼. 이 정도는 먹어도 살 안 쪄. 움직이면 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게 돼. 세 번째는 환경보호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나부터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오면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뭘.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잖아. 다음부턴 꼭 챙겨야지 라고 생각하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많잖아.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예시야. 네 번째는 비싼 물건 구매 후 후회야. 큰맘 먹고 정말 비싼 명품 가방이나 전자제품을 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았을까?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 있잖아. 이때 인지 부조화를 줄이려고 이건 진짜 오래 쓸 수 있어. 오히려 싸구려 사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야. 이건 유행 안 타고 계속 쓸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야. 이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야. 나중에 되팔아도 값어치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지. 다섯 번째는 정치적 견해야. 자기가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정치인들은 더 심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음모론일 뿐이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 하거나 반대 의견을 아예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바로 확증 편향과 결합된 인지 부조화의 모습이야. 여섯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의 부당함 감수야.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 이때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나만 튀면 나만 손해야. 그냥 조용히 따르는 게 상책이야. 어차피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해. 일곱 번째 예시는 도덕적 해이야. 학창시절에 숙제를 안 해서 친구 노트를 슬쩍 베꼈을 때 처음엔 좀 찜찜하지만 이내 에이 다들 하는 건데 뭐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다음부턴 내가 직접 해야지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걸? 이런 사소한 것들도 인지 부조화의 예시가 될 수 있어. 여덟 번째는 건강관리 소홀이야.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으려 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미루는 경우야.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원래 튼튼해. 병원 갈 시간도 없어.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아홉 번째는 나쁜 인간관계 유지야.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갈 때 얘가 그래도 의리는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얘랑 놀아주겠어? 불쌍해. 얘도 나름의 장점이 있긴 해 하면서 그 관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인지 부조화 때문이야. 마지막 열 번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야. 예를 들어 나는 엄청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지만 막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 이때 스스로에게 아직 완벽한 독립은 아니지만 이건 잠시의 도움이야. 그 다음에 꼭 갚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인지 부조화가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단순히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창한 의미보다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심리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해. 제일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야.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부적응적인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을 식별하고 수정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 인지부조화 상황에서 CBT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 행동이 내 생각과 왜 이렇게 다를까? 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훈련하도록 돕는 거야. 두 번째는 자기 수용과 자기 인정이야. 이건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확히 알면 인지 부조화가 생겼을 때도 덜 흔들리고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세 번째는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 거야. 이것 아니면 저것. 옳고 그름만 존재한다. 는 식의 흑백 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탐색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반드시 이래야만 해. 라는 강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 인지 부조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이 정말 중요해. 주기적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혹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야. 불편한 감정이나 부조화를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 인지 부조화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야. 이게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만들기도 해. 중요한 건 이 불편한 감정을 무작정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알려준 것처럼 건강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걸 그냥 덮어두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한번 깊이 들여다봐.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야. 오늘 내가 알려준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법들을 활용해서 너의 마음속 불편함을 좀 더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인지 부조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익히면 분명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내 삶 속의 인지 부조화를 찾아서 더 나은 나로 변화할 준비 됐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때?